정말 일 처리를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점점 이제 출근도 안 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사실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원래 좀 딜레이 될 때 있으니까 하루 이틀 있으면 들어올 거야, 좀 기다려봐. 매니저가 이거 설명을 안 해줬네요.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였다고 말한 거 생각나시나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손님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호스텔이 거의 시드니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호스텔 몇 개 손꼽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호스텔도 막 1박에 막 8만 원씩 하고 이런 호스텔도 있던데 그런 데랑은 저희랑은 완전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리셉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보여요. 그냥 백패커구나, 여행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워홀로 와서 짧게 지금 집 구하면서 단기로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별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매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장기로 숙박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이트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말을 해준 게 호주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하길래 호주인데 호주 사람을 왜 조심하라고 해? 이러면서 저는 약간 웃었어요. 장난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왜 생각해봐요. 한국 사람이 호주에 왔는데 호스텔에 묵고 있다. 그렇군. 호주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인데 호스텔에서 묵고 있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멜번 출신인데 시드니에 여행하러 와서 잠깐 며칠 호스텔에 묵는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는데 시드니에 살고 있는 호주 사람인데 호스텔에 묵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노숙자인데 하루 이틀 돈이 생겨가지고 호스텔에서 잔다거나 이런 사람도 꽤 있고요. 어쨌든 렌트든 자기 소유든 자기가 지낼 공간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거의 호주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예 호주 사람은 안 받는 호스텔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은 아니고 벌써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 그 시드니 본다이에서 칼부림이 있었던 거 아세요?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 칼부림 사건 범인이 그 원래 멜번 출신인데 시드니에 넘어와서 있다가 시드니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시드니에서는 아닌데 그 멜번에 살 당시에 본인이 멜번 출신인데도 멜번 호스텔에서 묵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호주 호스텔에 머무시는 경우에 호주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그냥 조심을 하시는 게 예방 차원에서 좋습니다.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조심하세요.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안 받는 유형의 사람들이 시드니에서는 호스텔마다 조금씩 나이가 다른데 보통 30세, 35세? 저희 호스텔은 35세였어요. 35세 이상은 숙박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처음에 들었을 때 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설명을 뭐라고 해줬냐면 이제 성인 된 애들 아니면 20대, 20대 초반, 20대 중후반까지는 저렴한 호스텔에서 지내는 게 이상할 게 없죠. 근데 만 35세가 넘었으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0대 후반이 됐는데 돈 조금 더 주면 훨씬 쾌적하고 프라이빗한 데서 잘 수 있는데 호주 호스텔은 거의 다 남녀 공용이거든요. 그 나이가 됐는데도 호스텔에 오려고 하는 거는 돈을 아낄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5세 이상을 호스텔에 받았을 경우에 성적인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대요. 여자 손님한테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가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 속옷을 훔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 잡아놓고 보면 거의 다 만 35세 이상이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스텔에 손님 입장으로 묵으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저렴한 숙소라고 하는 데는 조금 피하세요. 그리고 어떤 호스텔에 가든 이 호스텔에서 가장 저렴한 방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호스텔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방이랑 제일 비싼 방이랑 비교해도 하루에 10,000원도 차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엄청 큰 차이가 아닌데도 그 방에 묵는 사람들의 유형이나 아니면 그 방의 컨디션이 되게 달랐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 전용 방이 보통 한 방 정도는 있어요. 저희 호스텔도 6인실로 여자 전용 방이 한 방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갔는데 나이가 좀 많아 보이거나 아니면 호주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기억을 해두고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세요. 자,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사건은 뭐였냐면요. 조지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도 호주 사람이었고 나이가 거의 35세 그 커트라인 직전인 사람이었는데 워크인으로 들어와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처음 딱 들어오면서 저를 마주치자마자 저한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국말을 할 줄 알아? 어떻게 한국말을 해? 했더니 나 예전에 한국 여자애들이랑 연애를 많이 해봐서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단 설거지를 절대 안 하고요. 그래서 또 이상한 게 보통 백패커들은 여행 온 거면은 낮에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호스텔이 좀 비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때 되면 사람들이 호스텔로 돌아오는데 조지는 그냥 낮에도 항상 호스텔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설거지 안 한 거를 CCTV로 확인을 하면은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을 보내려고 할 때 그 전에 호스텔 안에서 그 손님을 직접 마주치면 내가 방금 CCTV 확인해보니까 너가 이거 설거지 안 하고 갔던데 나 지금 그거 경고 이메일 보내러 가는 길이거든? 너 지금 설거지 하면은 경고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지금 빨리 가서 설거지 해.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서 사람들이 바로 가서 설거지 해요. 그러면 이제 좀 봐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조지는 항상 호스텔에 있어서 설거지를 여러 번 안 했는데도 그걸 벌금을 안 매기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여러 번 걸려가지고 통보를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지 카드 번호로 아마 얼마였지? 한 20불인가?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를 벌금을 때렸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통장에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대 초중반 나이였는데 10,000원이 없어서 결제가 안 되는. 그것도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매번 핸드폰으로 음량을 최대로 해서 음악을 켜고 다녀요. 그 상태로 호스텔을 계속 돌아다녀요. 사실 그것도 벌금 대상이거든요. 저희가 가서 경고를 주면은 막 미안해 이러면서 막 꾸탕하게 웃으면서 장난치고 하면서 그걸 또 낮춰요. 그리고 혼자서 소파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막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걸 막 녹음해 놓기도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마약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되게 저랑 제일 친했던 청소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저희 둘이 그때 리셉션에 있었는데 저희한테 오더니 또 그때 설거지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커피를 사줄게 이러면서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미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이든 음료든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됐다. 나 이미 아침에 커피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옆에 청소하는 직원은 나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물 말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괜찮다. 근데 둘 다 거절했더니 No, I insist 이러면서 아니 내가 진짜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진짜 사줄게. 거절하지 마. 이랬는데 저희 둘 다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급발진해서 화를 내면서 너희 둘 진짜 이상하다. 왜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 내가 커피 사준다는데 내 호의를 왜 무시해? 이러면서 막 급발진해서 화를 내더니 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제가 잠깐 그 룸들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입고 나서 안 빠른 그 속옷을 누가 훔쳐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너 그거 CCTV에서 찾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 입은 속옷을 훔쳐간 걸 무서워해야 할지 아니면 약간 flattered, 기분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엥? 싶어서 그냥 그래?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 저는 얼른 그거 일하고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엄청 가까이 오면서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막 I can't decide if I should be scared or flattered. 계속 이 말을 계속 하길래 너무 불편해서 그만하라고 하고 자리를 제가 피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도 제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설거지가 막 쌓여있는 거예요. 제가 CCTV를 돌려봤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안 한 건 아니었고 여러 사람이 하나씩 놓고 가서 그게 여러 개가 쌓여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명을 다 캡처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이제 한 명씩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 조지가 또 있었어요. 근데 마침 조지가 지나가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커피잔 하나 안 씻어놓고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되게 또긋해요. I'm sorry 막 내가 깜빡했다 이러면서 나 지금 가서 설거지 할게 미안해 이러면서 가서 바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빼고 보내려고 하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열을 받았는지 갑자기 저한테 와서 Is there some kind of membership that they can leave the cups and not get warnings? 이러길래 뭔 소리야? 했는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 거는 경고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조지는 제가 자기한테만 자꾸 뭐라고 한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럼 자기는 커피컵 하나만 놓고 갔고 나머지 설거지 쌓여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건데 왜 딴 사람들한테는 뭐라 안 하고 지금 나한테만 뭐라 하냐?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여기 무슨 멤버십 있냐? 설거지 안 하고 냅두고 가도 잔소리 안 들을 수 있는 멤버십 있냐? 그거 있으면 나도 가입 좀 하자.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저도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나 지금 너 말고 걸린 애들 다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경고 이메일 보내고 있다. 이거 경고 이메일 보내는 순간 우리 시스템에 다 기록이 남는다. 그러면 이거 쌓이면 두 번째부터는 다 벌금 때리는 거다. 너도 그게 싫으면은 설거지하고 그냥 냅둬라. 그럼 내가 너한테 경고 이메일 보낼 거고 우리 시스템에 기록될 거다. 저도 열받아서 막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또 확 수그러들면서 또 막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말을 계속 끊으려고 하면서 막 쏘리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제가 설명을 했고 계속 오케이 쏘리 막 이러면서 올라가길래 그래도 상황을 이해는 했구나 하고 그냥 저도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저는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조지가 완전 소동을 부린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나이프 스태프들이 그 그룹챗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손님으로 왔던 다른 사람한테 조지가 갑자기 가서 시비를 걸었고 조지가 막 욕을 하면서 그 다른 손님한테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이프 스태프들이 가서 보고 제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나이프 스태프들한테 자기가 불만 있었던 거를 또 막 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나이프 스태프들한테 또 엄청 화를 내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이 호스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낮에 진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설거지 안 하고 냅두고 갔는데 나 겨우 커피잔 하나 놓고 간 건데 그 설거지 하라고 나한테 잔소리했다면서 갑자기 저에 대한 화를 또 엄청 냈대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약간 망상도 있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조지가 들어온 초반쯤에 그 리셉션에 와서 엄청 비밀스럽게 내 옆자리 사는 남자가 수상한 것 같다고 그 사람이 멀티탭을 설치를 해놨는데 나도 거기에다가 그냥 내 거 껴서 충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멀티탭을 통해서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다 빼가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멀티탭인데? 멀티탭이 모양이 이상해. 그 멀티탭을 통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정보를 다 빼가는 것 같아 이러길래 뭔 내가 모르는 기술이 있나? 이러고 가서 봤는데 그게 그냥 평범한 멀티탭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부터도 느꼈지만 약간 망상이 있는 느낌이었고 제가 봤을 때 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더 결정적인 문제는 조지가 이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고 한 게 여러 번이었어서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진작에 매니저가 가서 너 이런 사유 때문에 벤이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라고 했을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매니저가 조지가 무서우니까 계속 그걸 피한 거예요. 조지 안 마주치려고 하고 저나 나이트 스태프나 청소하는 직원들이나 계속 얘기했어요. 제 벤 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한테도 조지에 대한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특히 여자 손님들이 제가 나한테 섹슈얼한 말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당연히 매니저한테 다 보고가 됐고 매니저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 일인데 매니저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난동을 피우면서 저와 그 나이프 스태프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기가 해코지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고를 했는데도 매니저가 일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조치를 취할게. 근데 지금 이미 이런 식으로 말한 것도 여러 번이 됐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제가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결국에 그 매니저가 조지랑 마주쳤는데도 아무 경고도 안 주고 밴도 안 시켰대요. 저는 이제 며칠 뒤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조지가 저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또 있었는데 조지 말고도 말을 하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저희가 설거지 안 한 거 잡으려고 그 키친 쪽 CCTV를 돌려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물을 담은 머그컵에다가 후추를 돌려서 막 후추를 타더니 그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다른 날 CCTV를 또 돌려보는데 그 사람이 그날은 입에다가 그냥 후추를 막 갈갈갈갈 넣고 그 상태로 물을 또 계속 마시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막 한 사람들이 그렇게 물이랑 후추를 먹는데요. 근데 그 사람 체크아웃하고 나서 바로 당일이었나 바로 다음 날이었나 경찰에서 호스텔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너희 호스텔에 묵고 있냐. 그래서 어제 체크아웃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나가면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 같은 거 했냐. 그래서 그런 건 들은 게 없다 했더니 몇 시쯤 체크아웃 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뭔가 경찰에서 수배 중인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런 일이 제가 출근한 날에만 2번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그 사람은 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 체크하는 걸 제가 도와줘서 제가 얼굴이랑 이름도 기억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인가? 꽤 나름 길게 예약을 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하루만 숙박을 하더니 이틀 차부터
짐을 싹 빼서 다 나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길게 예약을 했는데 뭐 자기 사정이 생겨서 하루 만에 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리셉션에 와서 혹시 환불되냐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전혀 환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없었고 그냥 짐을 싹 빼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특이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며칠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너 이 숙박에 있냐? 그래서 아직 이 사람이 우리 예약 기간은 남았는데 짐을 다 빼서 나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스텔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 알았고 만약에 호스텔로 다시 돌아오면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예약 끝나는 날 다시 호스텔에 돌아와서 알고 보니까 짐을 조금 놓고 간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와서 그거 들고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경찰에 전화를 했고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되게 짜잘하게 경찰한테 전화가 오거나 경찰이 오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았고요. 한 번은 제가 매니저랑 둘이 룸 청소를 했는데 매니저가 저거 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걸 듣고 약간 곤충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간 전 벌레 있다는 말인 줄 알고 놀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파티약이래요. 그것도 당연히 원래 반입하면 안 되죠, 규정상. 근데 그런 파티약 같은 막 아예 다 보이는데 냅두고. 그리고 벌레 하니까 생각났는데 죽은 바퀴벌레 시체가 진짜 맨날 여기저기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35세 이상은 안 받는 손님으로 안 받는다는 게 저희 예약 사이트 어디를 가도 다 나와 있거든요. 다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체크인할 때 저희가 여권을 다 확인해요. 나이를. 여권 확인하니까 나이가 막 40대야. 그래서 저희 숙박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무조건 자기는 숙박을 해야 된다고 빡빡 우기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출근했을 때만 한 4-5번 있었는데 제가 본 그런 손님들은 단 한 번도 안 빼고 다 인도 네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정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인도인 40대 어떤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나이트 스태프가 숙박이 안 된다 하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늦었잖아요. 자기는 그런 규정 못 봤다. 35세 이상 숙박 안 된다는 규정 못 봤다. 이렇게 우기니까 이제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워주면서 이거 우리 규정상 안 되는 거니까 딱 하루만 자고 당장 내일 퇴실을 해야 된다. 당장 오늘만 너 갈 데 없으니까 재워주는 거다. 이렇게 상황 다 설명하고 저희 그룹챗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사람을 하루만 재워주는 조건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체크인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매니저가 저한테 가서 퇴실하라고 통보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통보를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서 저를 밖으로 데려나가더니 심지어 제가 그 통보하러 가기 전에 이메일도 한번 보냈어요. 예약 사이트에 일단 나와 있었죠. 나이트 스태프가 얘기했죠. 이메일을 보냈죠. 그리고 제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4번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자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우리 나이트 스태프가 어제 얘기했다던데? 그랬더니 자기한테 얘기 안 했대요. 묵어도 된다고 했대요. 너 이메일은 못 받았어? 했더니 제가 이메일 보낸 걸 몰랐나 봐요. 나 이메일 다 확인했는데 그런 거 없는데? 이러길래 내가 보냈는데? 이랬더니 자기가 놓쳤대요. 지금 봤대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못 나간대요. 갑자기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자기가 치과 의사래요. 치과 의사인 거랑 상관없이 35세 이상은 숙박이 안 된다고요. 저희가 한두 살 많거나 이러면은 편의를 봐주기도 했지만 그분은 40대 중반이었어요. 안 된다고요. 그랬는데 끝까지 안 나가고 저희 리셉셔니스트랑 나이트 스태프랑 계속 가서 통보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 거의 일주일 가까이 있다가 결국 그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고까지 나오니까 경찰 얘기 나오니까 나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한 손님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쌓여서 플러스 마지막에 조지 사건 내서 제가 터진 거예요. 조지가 나한테 어떤 실질적인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플러스 이 정도가 됐는데도 일 처리를 안 하는 매니저에 대한 답답함 이게 쌓여가지고 제가 그 연속해서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레주메를 돌리러 나갔는데 2번째 들어간 카페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이 돼가지고요.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탈리안 사장님이 너무 되게 저한테 좋게 얘기해 주시면서 저 솔직히 좀 감동이었어요. 저번에 한번 주고 밀린 것 때문에 전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이메일로 매니저 문제점들을 공식적인 보고를 해줄 수 있겠냐 했을 때 제가 안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전 몰랐는데 그 이유가 호주에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놨으면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이탈리안 사장님도 그 매니저한테 문제가 많다는 걸 이미 많이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탈리안 사장님이 좀 특이한 게 그 쿠지 지점에 숙박객들이랑 가서 막 파티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박객들도 매니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들어올 때 리셉셔니스트 3명 청소팀에서도 거의 다 한 번에 싹 다 그만뒀다 했잖아요. 그게 매니저랑 트러블이 있어서 그만둔 거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하다가 그만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매니저랑의 트러블 때문에 그만둔 거였다고.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컴플레인이 없으면 쉽게 자를 수가 없대요, 호주에서는. 그래서 자기도 그 매니저를 자르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못 자르고 있었던 거라 저한테 그걸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래요. 제가 전화하면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정리해서 다 보냈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저한테 너 일 잘해서 같이 일하는 거 좋았고, 그분 호주에 산 지 오래되셨고 사업하고 하시는 분이니까 호주에서 살면서 어느 방면이든 앞으로 만약에 다시 일 구해야 되거나 어떤 기로에 맞닥뜨렸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자기 언제든지 도움 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만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끼게 만든 거에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여기서 일한 게 너무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만두게 됐고요. 다음 편이 이제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엄청 긴 것 같은데 나눠서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